메인테넌스에서 DT 솔루션 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박관정입니다. 먼저 전자신문에서 주최하는 이 코리아 RPA 그랜드 웨비나에서 본인이 발표를 하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RPA 플랫폼 구현을 통한 DT 추진 전략 및 고려사항입니다. 주로 솔루션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과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뭐가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과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이 어떻게 했을 때 과연 RPA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간단한 목차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첫 번째 간단하게 4차 산업혁명하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RPA 솔루션 및 기술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RPA 플랫폼에서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매진말을 포함하고 있는 구현 전략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DT란 무엇인가? 많은 디지털 리서치 폼들에서 이거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저는 한번 이런 거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진화 과정에 있어서 18세기 말에 처음으로 다 증기기관의 발명이 되고, 20세기 초에 전기에 대한 거, 그리고 트랜지스터로 시작하는 전자 및 IT 혁명을 갖다가 3차 산업혁명이라고 봤다고 했을 때, 현 시대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1차, 2차, 3차보다 더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로 인해서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경청하고 계시는 다양한 영역의 고객 여러분께서는 이전보다 더 복잡하고 빠른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하에서 새롭게 나온 용어인 어떤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비즈니스 혁신의 핵심 전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여러 군데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IDC가 정의한 이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즉 말하자면 고객과 시장의 외부 에코시스템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변화에 적응하거나 이를 주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데 클라우드, 모빌리티, AI, 빅데이터 등의 디지털 역량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데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IoT로 대변되는 이러한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화에서 외부적으로는 고객에 대한 경험을 갖다가 더욱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서 레비뉴를 갖다가 더 많이 제너레이션 하는 거라든지, 내부적으로는 운영 최적화를 통해서 더욱더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걸 갖다가 DT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PA가 과연 이 가운데서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갖다가 잘 완성하기 위해서 전략이라든지 고려사항은 무엇인지, 과연 그리고 RPA가 이런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DT를 갖다가 완성하는 데 있어서 RPA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많이 화제되는 내용이지만은 생산성 측면에서는 높은 숙련도의 디지털 노동력을 24바이 365일 동안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는 인적 자원의 부가가치에 대한 영역에 투입함으로써 근무 만족도를 갖다 향상시킨다라든지, 경제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양한 솔루션 중에서 RPA가 가장 ROI를 갖다가 높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정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관성 있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고 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운영의 정확성 측면에서 봐시겠지만은 이거 컴퓨터가 입력 자동화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에러 자체를 갖다가 방지를 함으로써 데이터에 대한 무결성 확보를 갖다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면은 DT를 갖다가 완성하는 데 있어서 RPA가 모든 산업과 업무 영역에서 기업의 DT를 갖다가 완성하는 데 최적의 도움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DT란 무엇인가? 그러면 DT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RPA 역할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챕터에서는 RPA 솔루션하고 기술 동향에 대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DT를 위한 환경 변화입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있어서 저는 사회와 기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화 보수를 걷다가 왼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4가지 요소로다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산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입니다. 국내 생산 인구는 매년 한 30만 명씩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52시간 근무제로 워크앤라이프의 균형에 대해서 시대적으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연간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업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복잡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한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수명 주기가 짧아지고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 복잡성 때문에 기업들은 지속적인 혁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다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코비드 19로 일어나서 비대면이라든지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모습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 자체를 갖다가 저는 한 2가지 꼭지로 다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많은 회사에서 발표하는 RPA입니다. 이런 게 ROI 기반으로 표준화되고 규칙 기반의 반복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구현을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업무 복잡도에 대한 를 감속시키고 노동의 유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OCR이라든지 챗봇이라든지 AI 기반의 룰엔진을 갖다 포함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결합됨으로써 저희는 이제 디지털 워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워커하고 인간이 결합됨으로써 인간은 판단 혹은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수행에 주로 포커스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디지털 워커는 즉 AI 기반의 반복 규칙 기반의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의 구매를 통해 가지고 인간은 AI를 무정한 디지털 워커의 협업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디지털 워커가 이제 존재하는 이런 세상에 있어서 RPA 시장 동향 자체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것들을 동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리서치 펌이 가트너에서는 2019년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매년 2자릿수 이상의 RPA 솔루션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급격한 성장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방금 전에 설명드린 코비드 19이라든지 언택에 관련된 것들, 오토메이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뜨게 됐고, 결국에는 관리를 갖다가 레스 매니지먼트 하겠다라는 거, 업무 복원에 대한 확장을 지속하고 직원 축소에 대한 관심 자체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노동 인구라든지 연구 노동 시간 감소로 인해서 로보틱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또한 프로세스 관리를 하고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든지 빅데이터의 원천으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RPA 시장에 대한 주요 변화로서는 RPA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것들이죠. 외산 솔루션이라든지 국내 솔루션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BIT로부터의 관심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따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은 많은 기업들이 현재 지금 RPA 솔루션을 갖다가 채택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피드백 자체로서는 굉장히 사용하기 어렵고 개발하기에는 조금 에포트를 갖다가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BIT 인력으로부터의 관심 자체를 갖다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이제 RPA 솔루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22년에는 한 65%의 RPA를 도입 기업이 생겨날 거고, AI에 대한 도입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제 시장 자체가 이런 식으로다가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다가 AI가 포함되고 웹 기반의 협업 자체가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SaaS형 RPA가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변환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독립적인 솔루션보다는 웹 기반의 협업을 가능한 그런 솔루션으로 발전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싱글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협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멀티봇, 오케스트레이션 역할을 갖다가 확실하게 해주는 형태로 다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스크립트 방식이라든지 CS 환경보다는 드래그 앤 드랍 방식의 UI 기반의 비주얼 레디 형태로다가 웹 기반으로다가 굉장히 많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술적인 추가적인 것들은 OCR이라든지 챗봇이라든지 딥러닝에 있는 의사결정 도구를 갖다 포함하는 AI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인더스트리에 대한 어떤 특화된 로직 자체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금융에 특화된 템플릿, 제조에 특화된 템플릿, 유통에 특화된 템플릿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타 솔루션에게 연결이 용이하고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자체를 갖다가 더욱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는 형태로다가 많이 발전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RPA 플랫폼 자체가 미래에 대해서 과연 어떤 이미지를 갖다가 가지고 있을 건지, 그 다음에 저희 이든 TNS에서 생각하는 그런 발전 방향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든 TNS가 갈 수 있는 플랫폼 자체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제가 이제 DT란 무엇인가 하고 RPA가 DT 완성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서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시장에서의 어떤 동향, 그 다음에 기술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내용에 기반해서 미래의 RPA 플랫폼은 아래 왼쪽 그림에서처럼 7개의 구성 요소로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심리스하게 통합된 RPA 플랫폼의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현재는 대부분의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솔루션 벤더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RPA가 디지털 워크플레이스를 만들어주는 데 있어서 하나의 요소로서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RPA 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RPA 기반으로 해서 OCR이 됐든 챗봇이 됐든 룰 엔진이 됐든 어떤 빅데이터가 됐든 이런 것들이 요소로 존재를 함으로써 RPA 플랫폼 기반으로다가 각각의 기업들이 DT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로다가 더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7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는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RPA 벤더들이 가져야 되는 그러한 필수 요소가 되겠고 4번, 5번, 6번, 7번은 지속적으로 현재 RPA 벤더들이 추가해서 RPA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더욱 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OCR이라든지 챗봇, 그 다음에 룰 엔진, AI 기반의 룰 엔진이라든지 데이터 로그라든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전체 RPA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다가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결국에는 AI가 포함되고 웹 기반의 협업이 가능한 클라우드 기반의 SaaS를 지원하는 그러한 RPA 플랫폼으로다가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든 TNS의 워크트루아니스라는 RPA 솔루션 자체가 과연 어떤 형태로다가 발전할 건지에 대해 갖다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RPA 자체에 대한 것들이 있을 거고 결국엔 AI 도움을 받아서 받고 그 다음에 분석에 대한 것들이 이 3박자가 잘 구현이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저희는 이제 RPA 플랫폼이 가져야 될 구성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래서 위에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이런 급변하게 변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환경하에서 어떤 형태로다가 발전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갖다가 저희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통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저희가 올 상반기에는 드래그 앤 드랍 방식의 UI 플로우 차트를 갖다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자동화 스크립트라든지 배포 관련된 것들이 오케스트레이션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OCR 연결을 통해 가지고 기업에서 재무라든지 HR, 구매 아니면 제조 쪽에서 주로 포커스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포함을 시킬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올 상반기에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로드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 하반기부터는 사스형을 갖다 지원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기반으로다가 RPA를 갖다가 확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챗봇 연계를 통해 가지고 자연어를 이해를 한다라든지 빅데이터 구축 환경을 구축해 가지고 프로세스 마이닝이라든지 RPA를 기반으로 한 어떤 빅데이터 자체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갖다가 저희가 2단계로 만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3단계로서는 결국에는 AI 자체가 가져가는 것들, 좀 자연화 대화라든지 어떤 습관 선호 성격을 갖다가 인지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최종 결론은 인텔리전트한 프로세스 오토메이션을 구현해주는
RPA 플랫폼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다가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RPA 플랫폼을 갖다가 많은 기업이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그저 고민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현업이라든지 IT 개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 기대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사용하기가 어렵고 구현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들에 대해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개발자 입장에서 그 다음에 현업의 입장에서 각각이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다가 한 두 가지에 대한 프로덕트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스크립트 기반으로 개발 환경을 가져갔을 때 더 빠른 생산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플로우차트 기반으로다가 쉽게 가동성 있게 프로세스를 갖다가 만들고 수행을 했을 때 더욱더 효과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두 가지 형태로다가 전체 통합 환경을, 개발 환경을 갖다가 가져가게 함으로써 현업 중심의 시장 자체를 갖다가 반영할 수 있게끔 제품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복잡한 과제 자체를 갖다가 적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개발에 대한 생산성을 거령을 통해 가지고 현업과 IT에 대한 각각 요구에 대응 가능한 통합 개발 환경을 갖다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이든티네스가 가장 포커스하고 있는 현업과 IT가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개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로다가 솔루션을 갖다 RPA 플랫폼을 갖다가 개발을 하고 상반기에 론칭을 할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개발 생산성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쉽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성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포커스를 해서 이걸 갖다가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작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RDA가 됐든 아니면 현업에 대해서 직접 1인 1 로봇을 가져가기 위한 환경 자리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잘 제공할 수 있게끔 솔루션이 개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업과 IT가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개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솔루션하고 저희 이든티넷의 워크트로니스를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다가 RPA에 대한 어떤 구현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여기 대기업들 위주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에게 많은 경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분들이 RPA를 갖다 도입을 할 때 과연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과연 고려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구현사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매진말을 통해 가지고 전체 오늘의 서머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다가 RPA를 갖다 도입을 할 때 과연 어떤 형태로다가 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RPA를 도입을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운영 및 변화 관리를 갖다가 한 세 가지에 대한 단계를 갖다가 봤을 때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것들은 내부 성숙도에 대한 고려입니다. 과연 내가 RPA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 조직 자체 내에서 RPA를 통해 가지고 과연 DT를 갖다가 완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많이 적극적으로다가 고려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적용 효과를 갖다 과연 내가 어떤 형태로다가 가져갈 건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생각을 할 겁니다. 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중소기업이라든지 중견기업은 과연 내가 RPA를 도입을 했을 때 과정 효과를 갖다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KPI로다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것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계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주는 것들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RPA의 도입 단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고 RPA를 갖다가 도입을 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갖다가 RPA에 대한 어떤 내가 이해를 하고 있고 적응 효과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면은 RPA 솔루션을 도입을 했을 때는 사용자의 어떤 편의적인 측면, 그 다음에 핵심 기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솔루션사별로다가 어떤 이제 솔루션에 대한 POC가 됐든 기능 비교에 대한 것들을 갖다 많이 비교를 하실 텐데, 그러면 그 기업 자체가 필요로 하는 기능 자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과연 내가 어떻게 어느 부분에서 사용할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고민을 하신 다음에 그런 것들을 갖다 프로젝트가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처음부터 모든 많은 과제를 갖다 수행을 하겠다라기보다는 각각의 처음부터 ROI를 갖다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거에서부터 시켜가지고 천천히 확장할 수 있는 모습 자체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 다 가져갈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고려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각각의 로드맵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과제를 갖다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져간다 그러면 결국에는 운영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변화 관리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뭐 큰 기업부터 작은 기업까지 아니까 COE라는 이름 혹은 아니면 버추얼 RPA 팀이라는 형태로다가 RPA 잔체에 대한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DT를 갖다가 완성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컨트리뷰션 할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및 변화 관리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잘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3가지 단계에 대한 것들을 갖다 많이 고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딱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핵심 성공 요인은 이제 성공적인 RPA 도입을 위해서 도입 범위에 대한 결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젝트 진행하고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변화 관리까지를 포괄하는 RPA 도입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단계별 검토하고 계획 수립 자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대기업에서 바라보는 이러한 RPA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단계별 검토하고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에서 가져가는 그러한 검토에 대한 것들이 약간 스텝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런 이따가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RPA 도입 시 가장 먼저 고려했어야 되는 것, 대상 업무를 갖다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아까 보시는 것처럼 과연 내가 이런 것을 갖다 어떻게 성공하자라고 선정을 하겠다라는 걸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어떤 요건이라든지 대상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정확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건에 대한 것들은 일반적으로다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느끼는 것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반복성이라든지 데이터의 구조와 규칙성에 대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요건을 갖다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대상은 노동직역적 업무, 그 다음에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들, 다수 시스템을 접근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첫 번째로다가 시작점으로다 가져가는 것이 제일 저희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R이라든지 공급망, 회계 재무라든지 IT 지원 영역 자체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수 시스템 접근한다 그러면 이메일이라든지 엑셀, 데이터라든지 웹에 대한 것들, 아니면 DB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를 통해서 ROI를 갖다가 극대화하고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전략 자체, 업무 대상 범위 선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 업무를 갖다가 선정을 했을 때 있어서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규칙 기반의 반복적이고 노동 집약적인 업무를 시작으로 대상 업무를 선정을 해서 RPA 프로젝트를 갖다가 시작하는 것들이 가장 좋은 효과를 갖다가 나타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이제 RPA 도입 시 고려사항을 본다고 그러면은 지금은 전략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대상 업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대상 업무 선정을 하는 걸 때 방금 전에 보시면은 용도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2가지를 요건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봤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하는 데서 과연 어떤 형태로다가 보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시면은 한 3가지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조사를 갖다 분석을 한다라든지 적용 가능성 분석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적용 가능성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갖다가 도출을 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로드맵을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어서, 그래서 3가지의 형태로다가 대상 선정을 갖다가 완성을 통해 가지고 각각을 갖다가 이제 과제를 구현해 나가는 것들 갖다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이런 식으로다가 3가지의 갖다가 예를 갖다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에서 하는 것들, 중소, 중기업, 기업자에서 간략하고 쉽게 적용이 가능한 형태로다가
업무를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가능성을 분석하고 우선순위를 도출할 수 있는 템플릿을 갖다가 구비를 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현 사례를 갖다가 설명을 드렸는데 방금 전에 용도라든지 대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ROI를 갖다가 굉장히 가장 좋게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가장 쉽게 구현하는 것들이 과연 뭐가 있는지를 봤을 때는 온라인 쇼핑몰에 같은 데 봤을 때는 T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 데이터라든지 API 수신이라든지 ERP 업로드를 통해 가지고 도입 효과적인 측면에서 연간 요거 하나의 업무를 갖다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한 800여 시간을 갖다가 업무를 갖다가 RPA 엔진 자체가 계속 돌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J사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점 간의 이동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핸드백 온라인 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연간 한 572시간을 통해 가지고 시간을 갖다가 소요되는 업무를 갖다 대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P사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각각의 하나의 과제를 통해 가지고 연간 520시간 소요되는 업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KPI를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연간에 과연 이것들에 대해서 직원이 투입되는 시간 자체가 얼마가 되고 있는데 RPA 도입을 통해 가지고 과연 어느 정도나 내가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장 심플하면서 가장 처음에 ROI를 갖다가 계량적으로다가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업무를 시작으로 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RPA에 대한 효과 자체를 갖다가 극대화할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제는 제조업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전자구매 확인서를 등록한다라든지 표준 문서 작업에 대한 것들, 사이트 파일 업로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직원들이 만약에 하게 됐을 때는 연간 5,000시간 이상을 갖다가 소요되는 업무를 갖다가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D전자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의 점포를 발행한다라든지 이상 발생 트렌드에 대한 모니터링, 대기 배출원 시스템에 오염물질을 등록을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연간 한 2,000시간 이상을 갖다가 RPA에 대한 구현을 통해 가지고 각각을 갖다가 극대화, 효과 자체를 갖다가 극대화 시킬 수 있는 형태로다가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구현을 하기 위해서 과연 중소 중견기업 자체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이를 통해 가지고 업무 대상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ROI를 갖다가 처음에 잘 만들 수 있고 그걸 극대화할 수 있게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각각에 대한 사례를 갖다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다가 제가 이제 매즈마를 통해 가지고 현재까지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한 7가지의 단계를 갖다가 지금 다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RPA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가지고 RPA를 가져갔을 때 굉장히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RPA 목표에 대한 것들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내가 이런 것들 구형을 통해 가지고 과연 인력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과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 자체를 갖다가 높일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업무 비즈니스에 대한 혁신을 갖다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갖다가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효율적인 측면 아니면은 생산적인 측면을 갖다가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규모의 RPA 프로젝트를 갖다가 시행을 통해 가지고 이걸 확장할 수 있는 형태로다가 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들. 그 다음에 전체적인 RPA에 대한 것들이 이제 거버넌스를 수립을 통해 가지고 규제라든지 가이드라인 자체를 갖다가 모든 사람들이 통합된 형태로다가 가져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COE라든지 아니면 버추얼 RPA 조직 구성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중앙 집중한 형태로다가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지속적인 평가라든지 향상 자체를 갖다가 할 수 있게끔 이런 저희가 7스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RPA 자체를 갖다가 쉽고 기업의 DT를 갖다가 완성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 도움자로서 할 수 있게끔 한다라고 보는 것은 이런 7스텝이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에 대한 분리수로다가 제가 마지막으로다가 과연 RPA를 갖다가 RPA 플랫폼을 갖다가 DT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RPA 명확한 이해를 통해 가지고 정확한 목표 및 구현을 준비하세요. 네, 두 번째는 RPA 프로젝트의 수행 경험이 있는 업체하고 협업을 통해서 사례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현업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통해 가지고 명확한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RPA 구현을 위해서 체계적인 관리라든지 수행을 통해서 단계적 달성 방안을 갖다 관리하시는 것들이 RPA 솔루션 도입을 했을 때의 ROI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와 같이 매진말을 통해 가지고 지금 DT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RPA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